그러면 이제 1억이 모아졌어요. 네. 그 다음에 어떡할까요? 이제 1억이 딱 모이면 예. 어떻게 할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네. 받는데 그거는 어떤 그것이 딱 하나의 길이 있을 때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거고 예, 예.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과 안에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지는 잘라보면 알 수 있어요. 예. 근데 씨앗 안에 사과가 몇 개 있는지는 심어봐야 알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1억을 모았던 사람 중에 모든 사람이 다 단박에 10억, 20억으로 키우진 못하지만 네. 1억을 가지고 10억, 20억으로 단박에 키운 모든 사람은 다 1억부터 시작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참 여러 가지인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일단 1억을 모은 사람은 어느 정도의 성장이 일어나냐면 아까 이제 이사님도 얘기하셨지만 1억을 딱 모으고 나면 자 여러분 이거랑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운동을 해가지고 처음에 바벨을 막 50kg, 60kg, 70kg를 들다가 이제 100kg를 딱 들게 됐어. 자, 이제 제가 목표가 100kg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100kg을 이제 아주 정자세로 벤치프레스를 딱 바벨을 들어 올리게 됐어. 자, 그럼 어떻습니까? 딱 그걸 달성한 사람은 아, 나 이제 목표 100kg 들게 됐으니까 이제부터 운동 안 하나요? 아니잖아요. 100kg보다 더 증액은 안 되더라도 항상 100kg 정도는 언제든지 들 수 있는 정도의 몸 관리가 돼 있잖아요. 1억을 딱 모은 사람은 1억을 모은 순간 1억을 모을 정도의 저축 금액이 근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분은 1억 모았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1억 정도 모을 정도면 적어도 150, 60, 70을 모으고 있는 정도는 이제 가볍게 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을 생각을 하는 거죠. 자, 1억 갖고 뭐 할까? 근데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 뭐 떠오르는 게 없네? 좋아. 그러면 조금 더 모아보자. 그러면 그게 1억 5천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죠. 내가 예전에는 1억 모으기 전에는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부모님이 엄청나게 부자가 아니면 내가 뭐 결혼은 좀 돈도 없고 안 되겠다. 내 집은 내가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1억을 딱 모으고 나니까 여자친구도 1억이 있어. 나도 1억 있고 여자친구도 1억 있고 부모님이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래도 한 5천만 원씩 밀어주고 그러면 야, 그 결혼이라는 걸 한번 해볼까? 내가 500 벌고 여자친구가 500 번다. 그러면 갑자기 가구 소득은 500이 아니라 2천만 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결혼이라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결혼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분명히 1인 가구보단 2인 가구가 2인 가구보단 3인 가구가 훨씬 더 부자가 많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1억을 모으고 결혼을 할 가능성이 생긴 사람들은 그전에는 전혀 생각 안 하던 그 아파트 청약 한번 해볼까? 그렇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아파트 청약이 무조건 돈을 번다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다음 스텝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 그려진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억이 아니었으면 아예 생각을 안 했을 가능성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1억 모은 다음에 어떡할까요?는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다. 사과 안에 씨앗이 몇 개 들어있는지는 잘라보면 알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드머니 1억이 땅에 심어져서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심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아서 뭐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모으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다. 저도 계속 궁금해했던 게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따로 그렇게 하면은 더 오히려 그게 또 빨리 된다. 근데 해봐라 그러는데 참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 이거를 옆에서 코치해주면서 이거를 처음에는 반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습관이 돼가지고 맞아요. 이게 되는 건데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게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걸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꾸 들으면서 이건 반강제라도 일단은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고 당장 지금 작가님 말씀 듣고 저라도 저 전체 규모에서 뭐 집에 갖다 주지만 거기서 그냥 생기는 돈을 계속해서 넣어보는 경험을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 그 재미를 좀 얻어야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이후에 바라보는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게 되지 않을까, 목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 좀 세상에 해봅니다. 돈을 모으는 방법은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아마 우리 머니팀 구독자분들도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저축을 하든 투자를 하든 일단은 저축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남는 돈을 쓰는 사람과 돈을 쓰고 혹시 남으면 저축해야지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결국은 어떤 쪽이냐면 좀 이사님 얘기하신 대로 먼저 실행을 하는 사람이 결국 돈을 남긴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많이 번 만큼 많이 쓴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뭐 생각이 많이 바뀌어서 많이 번 사람들도 요즘에는 뭐 세상이 이렇게 어렵고 뭐 이렇게 한다니 아마도 점차로 뭐 저성장 국면에 가고 그래서 씀씀이가 많이 줄어드는 건 맞지만 그래도 소비를 내가 이만큼 번 데에서 나는 어떤 개념으로 어떻게 소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혹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20, 30대 아마 지금 우리 머니텐 구독자분들은 20, 30대도 있으시지만 또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또 자녀분들에게 또 이야기해 주실 수도 네. 있을 것 같고 지금 여러분들이 월급을 타서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돈 우리가 그 흔히 이제 준조세나 세금을 떼고 받는 걸 가처분 소득이라고 하는데 그 가처분 소득 안에 어쩔 수 없이 꼭 써야 되는 돈을 빼고 남는 소득을 우리가 자유재량 소득이라고 합니다. 이 자유재량 소득이라는 개념이 놀랍게도 여러분이 지금이 제일 높아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월급이 조금만 더 올라가지고 내가 조금 더 돈을 많이 주는 회사로 옮겼으면 나는 저축 더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지만 안 됩니다. 그게.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돈을 남기는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경제학에서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고소득자가 돈을 더 남긴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왜냐하면은 300만 원을 버는 사람과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300만 원 버는 사람이 10% 오르면 30만 원 오르는 거고 3천만 원 버는 사람이 10% 오르면 300만 원 오르는 건데 옛날에는 300만 원 벌다가 10%더 받는 사람은 그 10%를 저축 못하고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3천만 원 버는 사람은 하루에 10끼 먹는 건 아니니까 3천만 원 벌다가 10% 올라도 그 300만 원을 바빠서 돈을 못 써요. 그래서 자꾸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돈이 남고 돈이 남으니까 그거 갖고 자산에 투자하고 이래서 부자가 된다. 이게 옛날의 논리였는데 안타깝게도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요즘은 가방 하나에 막 3천만 원 하는 시대예요. 그 밥 한 끼에 막 20만 원 하는 시대예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는 뭐 정말 하이엔드 이런 마케팅들이 발달돼 있기 때문에 돈 많이 버는 분 너무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300만 원을 버는 사람이나 3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내 같으면은 나는 3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내가 만약에 3천만 원 벌면 나 한 1,000만 원만 쓰고 한 2천 저축할 것 같죠? 3천만 원 벌어 보세요. 3천만 원 버는 사람도 돈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지금 월급이 적고 많고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이 가장 사실 자유재량 소득이 높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축이나 투자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돈이 가장 많은 시기가 인생의 지금이다. 결코 내년, 내후년 내가 과장 달고 차장 달고 부장 달면 해야지 그거는 꿈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장 달고 부장 달아서 투자하는 한 달에 300만 원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한 달에 50만 원, 100만 원 저축이나 투자하는 돈이 훨씬 더 가치 있는 돈이다. 라는 거를 깨달으면은 적은 월급에서라도 저축을 하죠.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끝없이 오늘은 나는 그냥 스트레스 많이 지금 쓰고 나중에 월급 많이 받으면 그때 저축이나 투자하겠다. 영원히 가난해지는 길로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꼭 깨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평범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소비. 아마 우리 머니텐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이 뭐 대단히 과소비를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그냥 평범한 소비를 하고 계실 텐데 그 평범이 죄악이에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평범이라는 게 과거에는 좋은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평범하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후회합니다. 평범한 소비를 하지 말고 비범한 소비를 해라. 그 비범한 소비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직장인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뭐 아침에 이제 직장 생활 하시고 출근하실 때 출근하면서 하는 행동 뭐예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무조건 들고 오죠. 네, 들고 오죠. 이게 대한민국 직장인의 문화예요. 저는 이거는 필요하다고 봐요. 이거 진짜 필요해요. 자, 그럼 거기까지는 오케이야. 그다음에 점심 때 이제 막 동료들 따라서 밥을 먹으러 가. 그럼 어떤 경우는 선배님이 사줄 때도 있지만 각자 뭐 더치페이 요즘 많이 하니까 먹고 이제 사무실 갈라 그랬더니 또 우르르 어딜 가네? 그걸 봤더니 별다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나 따라 들어갔더니 어떤 선배가 사주면 좋은데 안 사주고 다 각자. 그러면 난 아침에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먹었는데 그냥 또 먹자. 그걸 또 뽑아요. 그리고 나서 한 3시쯤 되면은 이제 피곤해. 졸려. 그래갖고 담배 태우시는 분들은 담배 태우러 나가고 그냥 뭐 차 한잔 할래? 이래가지고 또 내려가는데 또 그 건물에 보면서 1층에 꼭 무슨 또 커피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가면 누가 사주면 뭐 좋겠는데 또 한 잔 뽑아 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게 비난받아야 될 행동이냐? 아니죠. 이게 대부분 일반 직장인들의 생활이잖아요. 평범하다는 거죠. 근데 나는 그 평범을 거부하라는 얘기예요. 왜 3잔을 먹냐? 아침에 한 잔 아이스 아메리카노 뽑아 먹고 그 다음에 점심과 오후 3시엔 탕비실을 이용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적으로 3잔을 뽑아 먹으나 한 잔을 뽑아 먹으나 그게 차이가 하루에 뭐 한 10,000원인데 그 10,000원 아껴가지고 뭐 얼마나 대단히 부자가 되겠냐. 이런 생각을 거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비범한 행동이 쌓여야지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억 모으기 저축 133만 원, 95만 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저축 안에서 1억 모으고 나신 다음에는 뭐 50%는 뭐 S&P 500에 투자한다든지 뭐 ETF에 투자한다든지 이게 되는 거지. 이런 거 할 거 다 하면서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범한 소비를 선택할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간에 끼어들지 못했던 이유는 스스로 계속 반성하면서 계속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굉장히 우울감이 높다고 하거든요. 네. 우울감이 왜 높냐? 저는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과거 우리 기성세대나 우리 또 위에 또 베이비붐 선배님 세대들보다 훨씬 사실은 소득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맞아요. 실질 맞습니다. 소득이 네. 안 믿으시겠지만 네. 그때는 잘 보시면은 인터넷 없죠, 스마트폰 없죠, 배달 없죠, 택배 없죠, 놀토 없죠. 이사님 잘 아시겠죠? 토요일 날 다 근무했습니다. 5시까지 근무했어요, 그것도. 근데 지금 왜 젊은이들은 그러면 지금의 기성세대, 지금의 베이비붐 선배님 세대들보다 훨씬 더 많은 소비를 하고 더 돈을 더 버는데 왜 안 행복하고 우울하냐? 저는 이거라고 봐요. 저희 때는 그래도 미래가 보였어요. 아, 내가 몇 년 하면 이렇게 되고 몇 년 정도 하면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좀 힘들지만 그때 가면 좀 나아지겠지. 이런 희망이 로드맵이 있었다. 근데 지금 젊은이들은 훨씬 우리 선배님들보다 많은 돈을 쓰고 있는데 왜 안 행복하냐? 이 상태로 가면 5년, 10년 후에 하나도 안 달라지겠구나. 왜냐하면 저축하고 있는 게 없으니까 뭘 달라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느 날 좋아요. 나 저축 안 할래. 그냥 이 돈 다 쓰면서 뭐 파인다이닝 다니고 여행 해외여행 맨날 가고 좋은 차 탈 거야. 지금 행복해야지 뭐 나중에 뭐 내가 나이 먹어갖고 뭐 부자 되면 무슨 소용이 있어. 이러고 살았던 결과가 뭐냐. 그렇게 좋은 거 먹고 좋은 데 다니고 좋은 차 타는데 왜 대한민국 지금 2030들은 역대급으로 우울감이 높냐. 맞아요. 난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건 절대 행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드려요. 제가 좀 전에 커피 얘기했는데, 그 커피 그래갖고 한 달에 그럼 15만 원 아꼈다 쳐. 그 15만 원 저축해봐야 1년에 180인데 내가 그냥 매매 한번 잘하면 그냥 한 큐에 벌겠다. 여러분, 이게 제가 그 돈 180만 원 1년 한 달에 15만 원 때문에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 행동을 하면서 본인이 돈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이 행동을 하면, 너 커피 안 마셔? 아예 저는 안 마십니다. 왜? 그러면 저는 그냥 하루에 한 잔만 먹으려고. 솔직히 얘기해봐. 왜 그래? 저는요 커피 3잔 좀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작은 돈이지만 사실 이거 아껴가지고 조금 좀 절제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한테 알려주면서 돈 1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돈 10만 원, 20만 원 정말 소중하구나 라고 하는 태도가 바뀌면 어때요? 다른 것에 대한 소비에도 영향을 준다. 그렇죠. 진짜 쓰고 싶을 때 쓰려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 소비의 비범함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비의 비범함 멋있습니다. 진짜. 왜 이러는 줄 아세요? 진짜 우리가 많이 못하고 살았구나. 진짜 뵀어요. 근데 이사님은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젊은이 20대, 30대, 40대한테 조금 절제하자, 조금 절약하자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50, 60, 70 먹어서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은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 얘기가 그렇죠. 진짜 맞는 얘기거든요. 나이 먹어서도 같이 더치페이 해. 이러면 안 되잖아. 우리가 밥을 좀 사주고. 그죠? 이렇게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하려면은 돈을 좀 써야죠. 멋진 말씀을 계속. 키워드에 제가 지금 적어놓고 있는데 너무 멋진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5년 후의 기대, 5년 후의 행복을 바라본다면 뭐 지연된 행복이라고 어떤 사람은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5년 동안 지나는 그 기간 동안이 굉장히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명품 많이 사고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명품이 옛날처럼 막 허용되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허용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는 얘기할 때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데 명품을 사지 말고 명품 주식을 사라. 그래서 뭐 500만 원짜리 시계 사고 싶으면 500만 원짜리 스타트업 주식을 사가지고 이거 갖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훨씬 더 기쁘지 않냐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금 작가님 말씀 들어보면 그러면 명품 통장을 하나둘씩 막 갖고 있으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사지는 않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도 해요. 뭐 ISA 계좌에 얼마를 넣어서 5년 후에 얼마 타는 거를 하는데 딱 롤렉스 금액에 맞춰놓고 5년 후에 롤렉스가 여기 배달된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면 나는 아직 롤렉스 오진 않았지만 상품이 지금 지연돼 있을 뿐 택배로 올 건데 5년 있다가 그러니까 말해요. 만약에 딱 그 돈이 됐을 때 롤렉스를 진짜 주문할 수도 있지만 아니야 이거 가지고
가지고 롤렉스가 아니라 네. 벤츠를 사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에 네. 가치를 좀 부여해 보면은 네. 훨씬 네. 재밌게 우리가 투자나 저축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지금 500만 원 시계 사려고 그랬는데 500만 원 시계 지금 IS 계좌에 어디에 있어? 요거는 뭐 이렇게. 그렇죠. 5년 후에 이제 배달되는 네. 거야 이제. 그리고 500만 원을 요번에 스타트업에 해놨어. 야, 얘는 이거는 그 배팅이 훨씬 크니까 뭐 일단 이거는 뭘까 변동성이 훨씬 크니까 요거는 그 500만 원짜리 상품이 아니고 훨씬 더 크게 이거 자동차가 올 수도 있어. 그렇죠. 이렇게. 자동차 올 수도 있고 그냥 뭐 시계값도 안 될 예, 수도 안 있고. 될 수도 근데 있고. 어쨌든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그런 것들은 급하지 네. 않은 돈 여유 자금으로 예, 예. 요구 수익률을 낮춰서 투자하시면은 재밌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그러면 어느 정도의 습관을 갖는 게 일단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뭐 헬스장에 끊어야지 뭐들 하고 그리고 뭐 어떻든 매일 아침에 가든 오후에 가든 반강제적으로도 다니다 보면 그 습관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그 습관 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만약에 습관을 들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래도 거기서 스노우볼처럼 좀 더 우리가 더 뭐랄까 부자가 되기 위한 부자에 대한 욕심들 많이 갖잖아요. 또 그러기 위한 또 재테크 또는 자산 관리의 방법 이런 부분이 또 붙여서 할 수 있다면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장 생활만으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부자가 되긴 어렵다는 건 여러분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예를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나 뭐 예를 들면 뭐 일론 머스크나 뭐 제프 베이조스나 뭐 레리 앨리슨, 워렌 버핏 이런 분들은 다 하나같이 사실은 뭔가 자신의 일이 성장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직장 생활만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진짜 몇백억, 몇천억의 부자가 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언젠가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을 사업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기업에 투자하기 전에 그 기업이 어떻게 돈을 버는 구조를 갖고 있느냐를 공부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늘 마음속에서 경영적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라이프는 내가 CEO고 내가 경영자이기 때문에. 네. 자, 파리바게뜨 자주 가시죠? 파리바게뜨 가서 그냥 빵만 사지 마시고 저 사장님은 한 달에 얼마 정도 빵을 팔아야 얼마 가져갈까? 이런 거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갔을 때 무조건 그냥 빵만 사오지 말고 인테리어가 어떻고 얼마나 빵이 팔릴지. 그러니까 자꾸 어디 가게를 가든 뭐 미용실을 가든 어떤 매장을 가든 자꾸 그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생각을 자꾸 해야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진짜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있다가 회사 그냥 때려치고 싶다. 그만둬야지. 그러고 나와서 사업을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끝없이 내가 사장의 마인드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연습을 하셔야 진짜 기회가 왔을 때 부자가 될 수 있다. 저는 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들으면서 너무 재밌게 들었는데요. 왜 나 혼자 재밌었냐면요. 제가 맨날 그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나오실 때가 좀 됐네. 가게 가면은 테이블이 몇 개 있고 이 정도면 몇 회전이 그렇죠, 있고 왜 남의 집 가게 맨날 계산하고 있냐고? 그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성격인 줄 알았는데. 아니 그게 바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가 돈 관리에서도 왜 경영적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하느냐면 월급은 말이죠. 제가 아까 왜 소비 얘기를 왜 했냐면 소비를 마음대로 한다는 거 내가 하는 거는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동네에 지금 치킨집이 하나 또 개업을 했다. 그럼 여러분들 그 맛이 어떨까 궁금하게 가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장님 표정이 어때요? 밝죠. 왜냐면 이제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열심히 튀깁니다. 다 튀기고 나서 밤 10시까지 치킨을 튀기고 난 다음에 그분은 집에 돌아가기 전에 과연 장부에다가 오늘 A세트 얼마 팔리고 B세트 얼마 팔리고 매출이 얼마고 비용이 얼마고 수익이 얼마라는 거 적을 것 같습니까? 안 적을 것 같습니까? 안 적거든요. 왜 안 적냐?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 적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사업이 어려워지는 거야. 근데 이걸 왜 적어야 되느냐? 여러분 월급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다. 5년 후에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 20년 후에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서 써야 되는 게 월급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회계 처리를 해야죠. 그럼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고 경영적 마인드를 갖게 되면은 소비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비범하게 관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식 투자를 사업을 하는 것처럼 하라라는 얘기가 주식 투자 격언에 있거든요. 그런 거와 같이 맥락을 좀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 그리고 돈을 모으는 것부터 소비하는 것부터 이런 부분들을 그냥 막연하게 들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번 해봐야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진짜 그런 사업적 마인드로 이거 철저하게 좀 계획하에 그런 걸 해야지만 이걸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지금 말씀 들으면서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계속 오늘 반성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혼낸 적이 없는데 듣는 사람이 맨날 혼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